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민중성 계절은 벚꽃에서 실록으로 빠르게 바뀌려 한다. 1973년 봄 광포 제2장에 넓은 하늘로 높이 비상하려는 창가 학회는 하루하루가 한 달 아니 반년, 한 해에 상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비행기는 엔진을 완전히 가동해 이륙한다. 마찬가지로 광선유포의 주역인 동지가 신심의 엔진을 모두 가동해 환희롭고 용기롭게 비상해야만 새로운 시대는 전진을 시작한다. 그렇게 하려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루 또 하루 짧은 시간을 아껴서 회원 속으로 동지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이치는 절실한 심정이었다. 시간 낭비는 존귀한 사명에 살아야 하는 한정된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호 게테는 살아있는 동안 그 무엇도 미루지 마라. 그대의 삶은 행위 또 행위여야 한다라고 혼을 다해 외쳤다. 신이치는 항상 집에서 학회본부 등으로 가는 도중에도 회원을 발견하면 바로 말을 건네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예사로 했다. 4월 하순 어느 날 신이치가 세이쿄 신문사 앞을 지나갈 때 부인 두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쪽 안내소에 물어볼까요? 부인부들은 학회원인 듯했다. 신이치가 말을 건넸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두 사람은 뒤돌아봤다. 야마모토 선생님! 부인들은 함께 환성을 질렀다. 연장자인 듯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로 놀랐습니다. 저희는 아라카와에 살고 있습니다. 세이쿄 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아라카와에 사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라카와구에서 오셨군요. 그런데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16년 전 여름에 선생님께서 아라카와 자담에 오셨을 때 병에 대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인이 볼을 붉히며 흥분한 어조로 말했다. 신이치가 부인에게 말했다. 16년 전이라면 하계블록 지도로 아라카와에 갔을 때군요.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예, 그때는 결핵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만 그 후 1년 남짓해서 다 나았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대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그때의 아라카와 투쟁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선명하게 생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린 그 일주일간의 투쟁은 학회와 민중을 괴롭히는 횡포한 권력의 마성에 대해 저희의 반전 공세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1957년 8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한 하계블록 지도에서 신이치는 아라카와고 최고 책임자로서 활동 지휘를 맡았었다. 그 일주일 동안 당시 아라카와 회원 세대의 1할이 넘는 200수십 세대를 홍교했었다. 그 직전인 7월, 학회는 오사카 사건이라는 탄압의 폭풍에 휩싸였었다. 학회는 그해 4월에 실시한 참의원 오사카 지방구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그때 일부 선거법 위반자가 나온 것을 구실로 선거의 최고 책임자였던 청년부 실장 신이치를 부당하게 체포했다. 그는 전해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사카 지방구를 지원하는 최고 책임자를 맡아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예측 속에서 학회가 지원한 후보자를 멋지게 당선시켰다. 그런 만큼 권력은 민중 세력의 대두에 두려움을 느껴 신이치라는 젊은 투장을 공격 목표로 정했음이 틀림없었다. 이 참의원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도쿄에서 몰려온 영우인 채하는 사자신 중에 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 그들은 담배에 후보자의 이름을 써서 길거리에서 마구 뿌렸다. 검찰은 그들을 체포하고 이 매수 사건의 주모자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증하라고 다그쳤다.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야마모토 실장이 지시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야마모토를 체포하지는 않는다. 너희도 바로 석방해 주겠다. 경찰은 또 호별 방문을 한 장년부 회원을 체포해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시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위협했다. 이 장년본의 아이가 곧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장년본에게 형사가 말했다.
당신 알아보니 큰아들이 수학여행 간다더군.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고 집에 돌아가야지. 고집을 부리면 언제까지고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자백하면 내가 담임 선생님께 말해서 여비도 반값으로 싸게 해줄게. 용돈 1,000엔 정도는 내가 줄 테니까. 그러나 야마모토 실장은 선거법을 위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자 이렇게 공갈을 했다. 당신 아이가 가엾지 않은가 보지. 자비심도 없나. 괴물인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쉴 새 없이 당신을 고문해 자백하게 만들 거라고. 권력의 마성이 음습하게 서민을 몰아붙였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거짓 진술을 했다. 장년보원은 법정에서 그때의 심경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 이렇게 언제 가지고 있으면 가족은 굶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본존에게 사죄드리면서 실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거를 치른 지 2달 남짓 지난 7월 3일 어쨌든 이렇게 날조된 진술을 근거로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사카부 경찰에 체포됐다. 그날 아침까지 그는 홋카이도에 있었다. 유바리 탄광 노동조합이 학회원을 부당하게 차별해 압박을 가한 유바리 탄광 노조 사건을 해결하려고 북쪽 대지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오사카부 경찰에 출두하기 위해 항공편으로 오사카로 향했다. 신해치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자진해서 부경의 요청에 응해 출두하기로 한 것이다. 환승하려고 내린 도쿄 하네다 공항에는 스승 도다 조세이를 비롯해 아내 미네코 그리고 몇몇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 대기실에서 도다 조세이를 본 야마모토 신이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스승은 몹시 초췌하고 여의어 있었다. 유바리 탄광 노조 사건 그리고 신해치의 출두로 도다 조세이는 정신적인 피로가 겹쳐 그의 몸을 괴롭힌 것이다. 그러나 도다는 신해치를 바라보며 뜻을 굳힌 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이루려는 광선유포 투쟁은 현실 사회에서 격투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 그러나 싸우는 수밖에 없다. 또 커다란 고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신이치 갔다 오너라. 예! 신이치는 이렇게 대답하고 도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쩍 여민 스승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에이는 듯했다. 신이치는 도다에게 건강을 물었지만 도다는 단지 응 하고 말할 뿐 다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신이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네 건강이 걱정이다. 절대 죽지 마라. 죽으면 안 된다. 다음 순간 도다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신이치의 몸을 끌어안듯이 당기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이치, 만약에 말이다. 자네가 죽는 일이 생기면 나도 바로 달려가 자네 위에 엎드려 함께 죽을 것이다. 강한 전류가 흐른 듯한 충격이 신이치의 온몸을 관통했다. 그는 넘칠 듯한 눈물을 간신히 참았다. 신이치는 결의에 찬 눈동자를 빛내며 도다를 향해 마음속에 다짐했다. 어떠한 대난이 닥쳐도 결연히 꿋꿋하게 싸우겠다. 도다 선생님의 제자답게 힘이 있는 한 싸우겠다. 오사카행 비행기의 출발 시각이 다가왔다. 신이치는 미네코에게서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도쿄 분교구에 사는 부인부 간부 다오카 하루코가 달려와서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야마모토 실장님, 분교 사람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부인부 간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신이치는 유연하게 말했다. 여명이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는 국가 권력이 창가학기라는 민중 세력의 대도를 두려워해 더욱 적극적으로 박해에 나섰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나 권력의 마상을 분쇄하고 가면이 극복하면 참된 민중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다오카 하루코에게 여명이 왔다고 대답한 것이다. 오사카부 경찰에 출두한 신이치는 7월 3일 저녁 무렵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당했다.
7월 3일이라면 1945년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된 도다 조세이가 나카노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나온 날이다. 실로 스승이 홀로 서서 광선유포의 여명을 고한 날이다.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가. 그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신이치는 체포당했다. 이 오사카 사건은 도다가 추록한 이래 12년 동안 구축한 창가학계라는 민중의 평화와 행복의 연대가 권력의 탄압이라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기도 했다. 성운에는 강적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역사임을 안다. 어서 957쪽라고 있다. 최강의 적을 쓰러뜨려야만 힘의 진수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신의치는 불타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긴다. 학회의 정의와 진실을 끝까지 사자후에 보이겠다. 그는 제자로서 그렇게 결심했다. 신이치에 대한 취조는 가혹했다. 검사 두 사람이 붙어서 저녁밥도 주지 않으면서 늦은 밤까지 신문한 적도 있었다. 마치 죄인 취급하듯 수갑을 채운 채 오사카 지검의 본관과 별관 사이를 왕복시킨 적도 있었다. 그리고 결국 검사는 신이치에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계본부를 수사해 도다 회장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이 노리는 것은 회장 도다를 체포해 학회를 괴멸 상태로 몰아붙이는 것인 듯했다. 신해체의 뇌리에 하네다에서 만난 초췌한 도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건강을 해쳐 쇠약해진 도다 선생님이 체포당하면 수명이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대회장 마케구치 선생님처럼 옥사하게 될지 모른다. 절대로 선생님이 체포당하지 않게 하겠다. 신이치의 고뇌는 깊었다. 도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내 인생도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 그럼 검사가 말하는 대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손으로 사랑하는 학회를 더럽히는 일이 아닌가? 신이치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려 독방에서 깊은 밤까지 고심이 끊이질 않았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고뇌는 밤새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하여 기원한 끝에 그는 마음을 정했다. 일단 내가 죄를 떠맡자. 그러면 도다 선생님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7월 17일 신이치는 오사카 구치소에서 풀려나왔다. 훗날 신이치는 자신이 체포당한 7월 3일을 이렇게 시로 읊었다. 추록과 이복의 날에 사제 있노라. 7월의 3일 잊지 않으리. 후지산 우러러 보다. 7월 3일을 일본의 여명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굳은 맹세였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재판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불법의 인간주의 깃발 아래 각지의 인도와 정의와 평화의 민중 연대를 견고하게 쌓아야 한다. 그리고 민중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군림하는 권력을 민중의 손에 되돌려 주어 민중을 지키는 힘으로 삼아야 한다. 신이치는 인간주의 민중성을 견고하게 구축해 평생 권력의 마성과 끊임없이 싸우기로 깊이 맹세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의 첫발이 아라카와구에서 열린 하계블록 지도였다. 신이치는 하계블록 지도기간 전날인 8월 7일 아라카와의 주요 멤버와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 장소는 아라카와 블록 지도의 부인부 책임자 스치다 지요코의 집이었다. 스치다의 집은 니포리의 독한 야마에 있고 부부가 우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라카와고는 서민 동네였다. 북적거리듯 집들이 늘어서 있고 저녁 무렵이 되면 골목길에 생선 등을 굽는 연기가 자욱했다. 또 불을 피우는 부채 소리나 푸성기를 써는 부엌칼 소리, 아기 우는 소리나 아이를 혼내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린다. 구민 중에는 지방 출신자도 많고 집단 취직으로 상경한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고상한 척 냉담한 가면을 쓴 인간은 없었다. 모두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따뜻한 인간미가 있었다. 신이치는 아라카와가 정말 좋았다. 신이치는 아라카와로 가면서 결심했다. 좋다. 서민의 축도라고 할 수 있는 아라카와에서 민중이 승리하는 파도를 일으키자.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의 성을 여기에 구축하자. 협의 장소인 스치다의 집 앞에 도착하니 스치다 지요코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는 10명 정도의 멤버가 모여 있었다. 신이치가 모두에게 말했다. 아라카와의 대승리를 기원하며 다 함께 근행합시다. 싸움은 기원부터 시작됐다. 신이치의 낭낭한 소리가 울렸다. 승리의 맹세를 담은 엄숙한 근행이었다.
근행이 끝나자 시니치가 스치다 지오코에게 물었다. 남편 스치다 씨는 어느 분입니까? 접니다. 맨 뒤에서 50살 정도의 장년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치다 다미오다. 시니치는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마모토 시니치입니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담의 장소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만 잘 부탁합니다. 다미오는 황송한 듯 아니요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그는 조직의 상하 관계에서 지구 간사인데 아내 지오코가 지부 간부여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그가 집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됐다. 다미오는 우리 집은 아내가 중심이다. 나는 아내를 받쳐주는 무관의 태양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며 학교 활동도 어딘가 피하려는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스치다 다미오에게 말했다. 남편분은 그렇게 뒤에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나오세요. 남편분이 듬직하게 앉아 계시면 오신 분들도 안심합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시니치의 재촉에 스치다가 앞으로 나왔다. 제 옆에 앉으세요. 스치다는 잠옷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니치 옆에 앉았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기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댁에서 회합을 할 때 남편분은 항상 앞쪽에 앉아 주십시오. 또 다음 자담회에서는 개회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학회원도 또 권유를 받고 자담회에 따라오신 분도 마음이 편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스치다는 예 하고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방관자 같기만 하던 느낌은 사라졌다. 어떠한 활동도 승리를 향한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분투하노라면 모두가 위대한 투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딘가에 특별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전력으로 격려해야 한다. 이어서 신이치는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이번 오사카 사건으로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단체인 창가학회가 힘을 갖고 정치를 민중의 손으로 되돌리려고 정치 개혁에 나서자 권력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회가 커지기 전에 공격하려 했습니다. 학회에는 상승의 젊은 무사가 있습니다. 먼저 그를 쓰러뜨리려고 나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 체포했습니다. 나아가 타격을 가해 괴멸시키고자 쇠약하신 도다 스님에게까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정의의 지도자를 매장시키려 하는 이러한 권력의 횡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향한 분노가 없으면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싸움의 돌파구를 여는 힘이 된다. 이야기할수록 야마모토 시니치의 말에는 분노가 넘쳐 힘이 들어갔다. 누가 진정한 마음으로 권력의 탄압에서 서민을 지킬 것인가? 또 누가 그 힘을 갖고 있는가? 창가 학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도 기를 쓰고 학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학회가 강해지지 않으면 서민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이 가엾습니다. 민중을 지키려면 학회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파구를 여는 것이 이번 싸움입니다. 학회의 축도이자 서민의 축도인 아라카와에서 대절복전을 전개해 광선유포의 동쪽 금주성을 만듭시다. 나와 함께 영원히 민중이 승리하는 크나큰 역사를 멋지게 그려봅시다. 예! 모두 눈동자를 반짝이며 다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이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라카와는 이깁니다. 우리가 진지해지면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력의 마성의 반전 공세의 봉화가 올랐다. 그 후 블록지도 기관의 활동을 상세하게 검토했다. 신혜진은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군회를 5개 지역으로 나눠 담당자를 정하고 활동 거점이나 자담의 일정 등을 정했다. 계획을 완성하고 나서 신이치가 말했다. 이번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증유의 확대를 이뤄내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달도 지지난달도 있는 힘을 다해 절복했다. 이제는 한계다. 절복할 상대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은 그것이 벽입니다. 그럼 그 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벽입니다. 본래 우리 주위에는 절복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눌 계기를 만들지 못했거나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드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심금을 울리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혜를 짜내서 생각해야 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시니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며 계속 이야기했다. 흔히 한 번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무리다. 하고 생각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아니, 끈질긴 대화로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대화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불화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번창한다고 호소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도 지혜입니다. 나아가 동시 여러분 중에 친구는 많지만 확신이 약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과 선배가 함께 절복에 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는 본래 무한합니다. 그 지혜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필사적인 일념에서 생깁니다. 필사적인 기원이 바로 지혜를 낳는 어머니입니다. 신이치는 나아가 지혜가 솟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원에서는 검이라도 부진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어서 1124쪽 꼭 말씀하십니다. 무량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법화경이라는 검도 겁이 있으면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다루기 힘든 상대니까 피하려는 마음,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겁먹거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마음, 그러한 자신의 약한 마음에 도전에 이기는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신의 인간혁명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요체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이렇게 외쳤다.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아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아라카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기간은 일주일이며 시간과 싸우는 장절한 투쟁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유효하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다. 또 순간적인 방심이나 허술함이 돌이킬 수 없는 패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니치는 아라카와 동네 곳곳을 달리고 또 달렸다. 니포리, 오구, 마치야, 미나미 센주 등으로 그리고 한 번 한 번의 좌담회마다 목숨을 건 승부로 임했다. 어느 곳이나 열기가 가득했고 현관 밖까지 사람이 넘쳤다. 마치아의 어느 회원 집에서 가진 자담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한 고등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사람이 많아서 시니치가 있는 곳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사회를 맡은 청년이 말했다. 질문은 일어서서 해 주세요. 고등학생이 대답했다. 일어서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키가 작은 것이 아니었다. 망가진 마루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가 앉아있던 주변이 다다미 석장 정도의 크기로 절구통 모양처럼 움푹 꺼지고 말았다. 마루는 슬그머니 내려앉아 있었다.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진지하게 신이치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마루 위에 있던 고등학생은 일어서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다. 반드시 밀정유의 홍교를 달성해 새로운 민중시대를 열자 하고 결의에 불타는 동지들이었기에 마루가 움푹 꺼진 것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담회를 마치고 신일치는 장소 제공자 가족에게 정중하게 사과했다. 집주인은 침착하고 여유 있게 말했다. 변변치 못한 집이라 다친 분이 없다면 그걸로 괜찮습니다. 이런 집에 부처의 사자인 동지 여러분이 모여 광선유포를 위해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무척이나 미안할 뿐입니다. 신이치는 그 말에 감동했다. 대성이는 다만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어서 1192쪽라고 말씀하셨다. 신심이 깊은 마음속에 바로 커다란 복운의 종자가 머문다. 신이치는 말했다. 장소를 제공하신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목소리가 울려서 자전거들이 길을 막아버려서
이웃의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다담이나 화장실 등도 더럽혀져 청소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게다가 회합하는 동안 자녀들이 있을 장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집을 학회활동 거점이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석조원 시대로 말하면 정사를 공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보군을 쌓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집 전체가 많은 분의 제목으로 감싸인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일가족을 영원히 장엄하게 합니다. 어쨌든 광선유포를 위해 자기 집을 제공하시는 분은 미래에는 궁궐 같은 집에 사는 대장자가 된다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시네츠의 격려를 받은 가족은 장소를 제공하는 일에 커다란 긍지와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이 집은 연말에 신축해 그 후에도 오래오래 광선유포의 보상으로 사용됐다. 시네치는 자담회에서 반드시 질문을 받았다. 의문에 명확하게 대답해 용기와 희망을 줘야만 전진에 활력이 넘치기 때문이다. 어느 회장에서는 장년보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 조장을 맡고 있는데 조 자담회를 열어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분위기도 고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니치가 물었다. 실례지만 부인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신심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담회는 부인과 두 분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최고의 자담회를 열어 두 사람의 결의로 모두를 감싸 안듯이 뛰어다니며 참석을 호소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패배입니다. 거기에 패배하는 모든 요인이 있습니다. 장년보원은 가슴이 움찔해 놀란 얼굴을 했다. 니트렌 대성인도 대장군이 약하면 따르는 자도 보람이 없으며 어서 1135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선다. 내가 투쟁한다. 오직 나 홀로라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결의해야 합니다. 이 일념이 그 기백이 모두에게 파동을 넓힙니다. 이번 활동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틀을 깨면 조 자담에도 성공합니다. 그 밖에 절복도, 활동도 나아가 업무적인 면에서도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신심 즉 생활입니다. 신심의 근본 자세가 바뀌면 일도 생활도 바뀌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신해치는 그 어떤 질문에도 이 사람에게 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도에 전력 투구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미나미 센주 자담회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이날 신이치는 절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자담회 장소에 거의 다 왔을 때 청년 몇 명이 도로까지 나와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자담회 장소를 제공한 집에 딸도 있었다. 다바타 이쿠코라는 초등학교 5학년 소녀였다. 신이치 얼굴을 보자 소녀가 말했다. 선생님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절복하느라고 늦었어요. 그는 소녀와 함께 자담의 장소를 향했다. 이 자담회에서도 질문을 받기로 했다. 오늘은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하십시오. 시심에 대한 것도 좋고 역사나 문학에 대한 것도 좋습니다. 생활고 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이 있은 후에 조금 전에 소녀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잔다르크라는 사람은 진짜로 있었나요? 당돌한 질문이었다. 참석자들은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는 표정으로 소녀를 봤다. 그러나 신혜진은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녀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질문에 답했다.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15세기에 태어난 프랑스 소녀입니다. 잔 다르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싸워 영국군을 물리치고 포위된 오를레앙 지역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불행했습니다. 아직 10대였는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민중의 행복을 바라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싸우려고 한 그 마음은 훌륭합니다. 우리 학생도 평생 그러한 마음으로 민중을 위해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자신도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묘법의 잔 다르크가 돼 주세요. 약속합시다. 소녀는 예! 라고 대답하면서 큰 눈동자를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네치는 자담회를 마치고 다바타 댁을 나오면서 아까 질문을 한 다바타 이쿠코를 보고 말했다. 잘 있어요, 잔다르크.
이 자담회에서 들은 시니치 진돌은 아직 소녀였던 다바타 이쿠코에게 평생 지침이 됐다. 소녀는 민중을 위해 싸우는 묘법의 잔 다르크가 되자고 굳게 맹세했다. 훗날 그 소녀는 여자 부장이 되고 나아가 부인 부장 등을 역임한다. 실로 민중 개가의 기수로서 씩씩하고 경쾌하게 광선육부의 싸움터를 뛰어다녔다.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는 잔 다르크를 선의, 자애, 상냥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프랑스 왕국의 비참함을 알고 무기를 들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선의, 자애, 상냥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불행이 있는 곳에서는 정의로운 대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